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피어스의 이승환입니다. 이번 주에도 행동경제학과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주간 운영 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제는 변화에 대한 거죠. 사람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 변화를 거부할까? 이런 변화를 결정하려면 결정마비라는 개념이 등장했었죠. 이 결정마비라는 것과 유사하게 변화, 저항, resistance to change라는 게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특이한 속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 용어로 현상 유지 편향, 즉 스테이터스 큐어 바이어스라고 칭한다고 해요. 리처드 제카우저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교의 선생님께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당신이 또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늘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할 돈만 없는 거죠. 막상 한다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상속재산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습니다. 자,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려고 할 때 케이스 1과 2에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투자할 때 우리가 투자한다면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XYZ사의 주식, ABC사의 주식, 단기국채, 지방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각 투자증권들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XYZ사의 주식은 위험도는 중, 그 다음에 내년에 주가가 30% 상승할 가능성이 50%나 있고요. 오르지 않고 주가가 그대로일 확률은 20%,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30%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해서 ABC사의 주식은 리스크가 좀 더 높지만 내년에 주가가 100%를 상승할 것 같고 그 가능성은 40%나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확률 30%, 하락할 확률이 30% 이렇게 됩니다. 단기 국채는 내년에 9%의 수익이 확실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의 경우는 내년 중 6%의 수익이 확실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느 주식에 또는 어느 채권에 투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채권은 명확하죠. 9%나 6%나 단기 국채는 정부 국채고 지방채는 뭐 이것도 공채니까 채권 쪽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고를 때 아마 단기 국채로 많이 마음이 가실 것 같은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중급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이고요.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자, 공돈이 생겼을 때의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값을 보자면 ABC의 주식, 즉 중리스크, 중리턴 요게 32% 선택을 받았고요. 지방채, 자, 요거 채권은 주식보다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지방채가 6% 수익인데 요쪽에 32%가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ABC 주식 투자가 18%, 단기 국채 투자가 18%. 그래서 중리스크, 중리턴의 주식이나 단기 국채나 같다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단기 국채가 9%, 지방채가 6%인데 아마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책의 내용을 일단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요건 참고만 하시고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대로 썼습니다. 책의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잠깐 다시 그럼 이제 2번으로 케이스 2번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상속 자산이 이미 투자되어진 상태예요. 어느 투자 증권에 돈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때 이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투자처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건데요. 조건은 상속상 되어져 있는 XYZ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또는 ABC사의 주식으로 투자금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중리스크, 중리턴의 주식을 계속 보유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위험이 높더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국채, 지방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지금 주식 쪽에서 채권 쪽으로 옮기는 것 정도 해볼 만할 수 있겠죠. 어, 조금 더 안전하게 간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물려받은 대로 유지하겠다가 47%, 거의 50% 가까운 사람들이 물려받은 자산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단기 국채를 물려받았다는 전제에서도 실험 참가자들의 47%가 물려받은 투자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채권 말씀드렸죠. 요 두 가지 6%가 9%가 제가 보기에는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 성과가 안 좋은 데에 돈이 들어가져 있는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의 자산을 내가 물려받았을 때 이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성향이 그래도 47%라는 거예요. 어, 돈만 주고 투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서 가장 인기 없는 투자인 뭐 단기채나 이런 지방채 투자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유지하겠다가 47%나 된다는 것이죠.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개인적으로 명확히 있음에도 일단 물려받은 게 생기면 그냥 일단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향은 저도 거부할 수 없는 성향인 것 같아요. 일단은 주신 대로 받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른 실험에 대한 내용을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은 갖지 못한 것보다 더 가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통령 당선 파티가 열리게 되었어요. 당신도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티켓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들 이걸 구입하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티켓이 있을 경우 얼마에 팔 수 있으세요? 또는 나는 티켓을 구하는 중이죠. 티켓을 사고 싶어요. 그럼 얼마라면 티켓을 살까요? 음, 어떨까요? 엔다우먼트 이펙트라 그래서 소유 효과라는 게 있는데 현상 유지 편향, 스테이터스 퀘어 바이어스 요거는 내가 만족의 척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뭔가를 팔거나 변화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투자를 할까 말까, 돈을 쓸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결정의 두려움 앞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또 당혹스러울 때도 일단 유지합니다. 의심이 갈 때도 변화하지 않고 일단 멈춰 있게 되죠. 일종의 그 현상의 유지라는 것은 일종의 신뢰 표현. 어떤 말이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인 거죠.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성향, 내 캐릭터, 내 재산, 뭐 내 결정, 내 투자 방향 이런 것들, 나의 것은 남의 것보다 더욱 가치 있다. 더욱 가치 있다라고 느끼고 이것이 뭔가를 소유했을 때의 효과, 소유 효과와 같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대통령 그 파티 티켓에 대한 가격 그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 아마 그 결과가 같이 나올 겁니다. 코넬 대학교에서도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어, 회사가 아니고 학교에 그 대학교에 마크가 새겨진 머그컵 이거를 많이들 나눠줬대요. 그리고 이건 사실 구내 매점에서 6달러에 또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구하고자 한다면 누구든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말이죠. 이것을 자, 판다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와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로 실험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무언가를 판다면 또는 산다면 어떨까요? 판다로 했을 때는 원래 판매하는 가격 6달러와 거의 같은 정도의 금액으로 팔겠다고 하지만 산다면은 그거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 성향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대통령 파티에 대한 티켓 역시도 산다와 판다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났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자신의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경우에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경우에는 변화를 결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즉 유지되고 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이혼이라는 변화, 타고 있는 차, 중고차인 거죠. 내가 타고 있으니까 중고잖아요.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중고차를 팔 때 내 차는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돼라는 나의 그런 생각. 내가 가진 거니까 더 귀하다는 거예요. 집을 판다. 내가 이 집에 어떤 정성과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이걸 쉽게 팔 수가 없다. 특히 뭐 텃밭을 가꿨거나 인테리어를 뭐 새롭게 했거나 뭐 집 한 구석에 색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특별하게 해놓았는데 이것들을 그냥 팔기는 값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이 어려워지는 요인들이 나의 그 애착으로 인해서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소유 효과, 즉 인다우먼트 이펙트는 손실 회피, loss aversion의 다른 형태의 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이잖아요. 그 loss, 손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크게 작동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첫 파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손실을 안 입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무조건 손실을 입지 않게 나를 바른 결정으로 이끌어가 주느냐? 이런 지출, 손실에 신경을 쓴 나머지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뭔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런 행동경제학 관련된 실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좀 이용을 해야겠죠. 소유 효과, 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내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선택부터 좋은 것을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지 않아도 기회비용에 대해서 손실이 적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월적립식으로 인덱스 투자하는 습관을 갖자는 거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대로 S&P 500에 투자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요. 그렇게 되면 흔들림 없이 좋은 투자를 쭉 유지할 수가 있고 그 결과 또한 굉장히 훌륭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었던 S&P 500 인덱스 투자와 거의 유사하지만 그리고 성과도 유사하지만 사실 손실을 많이 줄여서 S&P 500 인덱스 성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뚜든 피어슨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이 벤치마크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S&P 500이고 파란색이 피어슨 포트폴리오입니다. 상승 시에는 그대로 같이 가지만 이와 같이 하락기에는 S&P 500 인덱스보다 더 안정적인 자산을 지켜내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7월 말까지의 운영 성과를 비교해 본 내용인데요. 실제로 운영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 8월 20일자까지의 운영 성과가 278일인데 금액가중 수익률로 13% 후반이 나왔고요.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 약 17%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대비해서 약 1.7%가량 상승한 자산 가치는 주간 환율이 1.21% 상승하면서 얻어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한국의 환율이 이제 원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 미국계 투자했었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일들은 IMF 같은 때에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 증시 하락에서도 같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것은 위기시, 만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고 그 만일 그 위기시라는 것은 경제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수익률이 증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도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나는 원화 기준으로 돈을 찾아야 될 때 조금만 그 해외 투자 자산을 조금만 꺼내와도 원화 가치가 올라가 있어서 원하는 금액을 찾는 데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벤치마크 상으로 피어스원이 원래는 12.5% 그리고 S&P 500 인덱스가 10.53%를 내줘야 되는데 환율과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이 정도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의 경제 업데이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월 달에 FOMC 의사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특히 테이퍼링이 뭐 되냐 안 되냐 언제 하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이것 때문에 3대 지수가 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뉴스를 꾸준히 살펴보다 보면은 매일매일이 그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테이퍼링을 한다, 안 한다, 정책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자주 등장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자주 등장하게 하는 것이 시장에서 어떤 실제 테이퍼링을 진행했을 때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없도록 면역력을 증가시키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반면에 국채금리라든가 물가 그런 관련 BEI 지수, 실질금리 모두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 투자에 더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스로는 뭐 테이퍼링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에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었던 것이죠. 아, 다른 지수들은 다 뭐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하이 일드 스프레드, 회사채죠. 미국 하이 일드 스프레드만 약간 상승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장의 기회가 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시장 심리 이거 두 가지가 이제 공존하는 것으로 이 데이터 값, 지표 값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에 벌써 거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네요. 8월 셋째 주에 대한 피어슨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자, 늘 좋은 결정하시고 늘 좋은 성과를 내시고 그리고 늘 변화에 유연한 그런 우리 피어스원 포트폴리오 투자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